다음 거는요. 자본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세계에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돈을 벌어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개잖아요. 자본과 자금의 관계예요. 자본과 그럼 저기 자산이 어떤 게 있는 걸 보자고요. 자산으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은행 부문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실질적으로 그걸 나라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총 자본 규모라는 게 글로벌 마켓 포트폴리오, 그래서 GMP라고 하는데 이게 191조 달러라고 말을 해요. 191조 달러. 근데 이게 2000년에는 50조 달러였다고. 그러면은 3.8배가 성장을 했는데 그 사이에 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거품도 끼어있고 어디까지가 거품이고 어디까지가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가치가 떨어진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의 문제가 있었죠. 2008년에 금융위기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코비드 있어갖고 큰 변동을 겪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조 달러야. 미국의 주식시장 61조 달러. 세계의 48%예요. 미국의 주식. 근데 아까 제조업은 15%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부가가치 생산 15%밖에 안 되는데 주식이 48%를 차지해요. 특히 이제 보시면은 황당한 게 유럽이 18%밖에 안 돼. 너무 작게 돼 있죠. 유럽도 만날 뭐 주식 안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요. 그런데 18%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을 합쳐갖고 28%거든요. 이 수치가 주식시장에서의 구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주식시장 대신에 채권시장이 커요. 채권시장이 왜 크냐? 채권시장이 왜 크냐? 돈 딸리면 국채 찍어내가지고 재정적자 있으면 국채 찍어내서 여기는 영국까지 포함이죠. 유로존이 정부채를 많이 찍어냈어요. 미국 국채가 지금 27조 달러, T는 무조건 조 달러입니다. 기업채가 20조 달러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중국, 일본이 25조 달러. 그리고 은행 부문은 특히 중국이 세요. 중국이 40조 달러를 은행에서 부채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중국 은행의 부채를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할 때 한국 기업들이 한국 은행에서 엄청나게 많이 빌려갔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글로벌 총계가 이게 중복이 좀 있어요. 요 안에들. 그래서 다 합치면 지금 191조 달러라고 말을 해요. 요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자산 규모가 세계 총 자산 규모가 191조 달러니까 자금은 어떻게 될까를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자산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써놨는데 주식시장 뭐 25년도에 지금 124조, 그다음 채권시장이 뭐 126조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아까 190조보다 늘 크잖아요. 중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 수치가 AI한테 물었는데 그 총액은 190조라 그러면서 개별 가격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일단 수치 부분에서 약간 문제가 있긴 있던데 그래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대략적인 규모 한 200조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더 잘해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돈,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이제 돈은 종류가 그래요. 기금, 연금, 국부펀드 이게 이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사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모펀드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 규모가 요거에 지금 다 합쳐서 100조 달러를 넘어서요.
SWF는 일단 국부펀드입니다. 국부펀드. 국부펀드 돌린 나라가 노르웨이 같은 나라, 노르웨이 석유 자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우디 같은 나라, 사우디도 한 1.2조 달러 돌리고 있고요. 그 아부다비 쪽도 1.2조, 1.1조, 뭐 2.2조 정도 돌려요. 나중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뮤추얼 펀드와 ETF, 이거는 이제 투자자의 자산 운용이잖아요. 요게 이제 미국 쪽이 세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AUM이 147조 정도 된다. 라고 해요. 두 개 합쳐갖고 247조. 앞에 것도 190조라 그랬는데 아마 비슷해, 이거 합치 빠진 거를 뭐 중복된 거 이런 거 하면 한 250조 좀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맞아 떨어지려면은. 그래서 이게 다예요. 현실적으로 250조라는 게 뭐 250조 작은 액수도 아니죠. 근데 어쨌든 250조가 양쪽에 돌아가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뭐 좀 짧게 할게요. 유럽의 연기금, 유럽은 연금이 센데 전체의 23.7%밖에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이 한 40% 되거든요. 이 기금 돌리는 거, 기금과 어쨌든 자금 동원력은 미국이 40%, 아까 미국 주식은 48%인데 미국도, 그 중에 미국 돈은 40% 정도 돼요. 북미, 그리고 유럽이 그 안에 어쨌든 투자하고 있는 게 23.7%인데 이 돈이 미국에 많이 가 있어요. 23.7% 중에. 거꾸로 유럽 자체는 뭐 20%가 채 안 됐잖아요. 자기 자산 자체는. 주식하고 채권이. 그런데 비해서 연금 전체 액수는 23.7%니까 밖에 나가 있는 돈이 많은 거죠. 그 중에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0.3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뭐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요 구체적인 거는 쭈루룩 나와 있고, 얘들은 뭐 생산형 금융이니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ESG도 하고 뭐 난리를 하는데, 일단 요거는 PDF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이게 한국, 일본이 유럽보다 더 커요. 25.5%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일본이 세계 최대예요. 일본 기금, GPIF, 세계 1등이고요. MPS는 3위예요. 그 국민연금, 우리나라. 연기금으로는 3위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나와 있는 KIC, 외환보유투자, 이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주르륵 나와 있는데, 일본 여기 보시면 일본 그 연금 같은 게 주식에 50%, 채권에 50%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MPS가 생각보다 되게 과감하게 많이 해요. 그건 좀 이따 나올 거예요. MPS가 어디에 투자해 놨는 걸 따로 정리를 해 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건 좀 이따 말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말고 중동 여기 40%가 된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SWF, 그 국부 펀드의 40%가 얘들이다 라는 말이에요. 연기금 말고 얘들이 연기금이 없어요.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 무슨 연기금이 있겠습니까? 노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국부 펀드가 다른 국부 펀드들 중에 40%, 그게 액수가 3.7조 달러라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여기 4조 달러가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주로 그 UAE하고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UAE가 1조 달러, 사우디가 1조 달러, 그 다음에 쿠웨이트는 한 7,500억 달러. 이 정도 돼요. 적지 않죠. 그래서 다 합쳐서 한 4조 달러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돈들이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 투자 많이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 페이지. 연금의 47.2%가 북미 연금이에요. 그래서 특히 캐나다가 많이 해요. 캐나다가 CPP라고 그래갖고 펜션 플랜, 캐나다도 큽니다. 그리고 거의 뭐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해외에다가 많이 투자를 합니다. 미국도 연금이 있어요. 교사연금. 뭐 그렇고요.
넘어가 볼게요. 결론. 이게 이제 표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딱 표를 보면은 미국 대표적인 펀드들 이 정도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캐나다 이 정도, 일본 1.8조, 한국 1.2조, 뭐 네덜란드, 사우디, 한국도 작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자 MPS가 어디 투자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MPS가 현재 돈으로는 1361조라고 그러는데 9월 말 현실적으로 아직 달러 계산을 안 해서 그런데 달러로 계산하면은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 대비 148조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특히 한국 국내 주식에서 돈을 많이 불렸다고 나와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국내 주식의 15.6%밖에 투자 안 했어요. 그리고 무섭게도 37.3%를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다가 투자했어요. 과반수 지금 53% 정도를 결국은 위험자산 주식에다 투자. 그렇죠. 이게 주식이 망가지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채권. 예를 들어서 저 누구냐 워렌 버핏은 주식에서 많이 빠져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주식도 예를 들어서 걔는 뭐 도미노 피자니 월마트니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얘는 아까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저 MPS가 주식 중에서도 어디 투자했는지가 나오거든요. 무서운 데 투자했어요. 자, 볼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그냥 하지 말지. 왜요? 보세요. 미국 주식 보유 주요 기업 엔비디아에 93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10조밖에 안 되네. 형님 작은 돈이 아니죠. 15조. 그 다음에 애플에도 저만큼, 애플에도 저만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도 저만큼, 아마존에도 저만큼, 메타에 저만큼. 그래갖고 토탈하고 위에 써놨잖아요. 10조밖에 안 된다. 미국 주식에 1780조, 그러니까 1287억 달러를 투자를 해놨어요. 뭐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78조. 178조겠죠? 그쵸? 정신 차리세요. 예, 아니 내가 AI가 계산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AI가 계산돼. 진짜입니다, 형님. 매그니피센트 7에다가 현재 어쨌든 뭐 작은 돈을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추가로 이제 이만큼 더 했다 그러고 지금 상위 5개 보유를 요만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24%를 해놨어요. 이게 기술주 중심으로 위험 분산을 추구합니다. 이 거짓말이지. 위험을 자초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요. 만일에 노르웨이 연기금, 노르웨이 펀드라든지 유럽의 펀드들이 미국에서 싹 빠져나왔다. 만일에 워렌 버핏처럼 그건 망하는 거예요. 거꾸로. 미국 싹 들어가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은 저 노르웨이 기금인지 한국 기금이니 일본 기금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연기금들이 특히 이 매그니피센트 7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돈을 많이 벌은 핵심적인 다른 기금들도 작년 올해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많이 벌은 핵심 내용이 아까 말했죠.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거꾸로 걔들은 이제 AI 붐이라고 불을 지르고 실제로 투자를 한 애들은 알고 보니까 다 기금들이더라고. 개인도 있지만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십시오. 노르웨이 가버먼트 펜션 플랜 펀드 같은 경우가 지금 주식을 70%를 사놨어요. 이 주식 70%에는 기본적으로 또 지네 나라보다는 다 외국에다가 투자를 했죠. 채권이 20% 5%밖에 안 되고
그래서 얘들도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지금 연기금들이 세계의 연기금들이 전부 다 공격적이에요. 한국만 공격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격적인 회사들이 갑자기 뭐 세계 경기가 두둑 떨어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이 좀 무섭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비교를 해볼게요. 노르웨이하고 한국하고 MPS 두 군데가 어떻게 하는지. 총자산은 일단 노르웨이가 크죠. 2조 달러. 거의 2조 달러 가까이 돼요. 한국은 1조 달러 좀 되고요. 규모가 2배죠. 그리고 주식 비중이 우리는 50%, 52%, 53% 정도 되고, 노르웨이는 70%.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스나죠. 뒤에. 노르웨이가 더 공격적이라고요. 얘들이 석유로 벌어서 그런지, 연금이 아니고 석유로 벌어서 그런지 엄청 공격적이에요. 근데 놀랬어, 이걸 조사하면서. 그리고 이제 채권 비중이 우리나라가 채권 비중이 더 많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원래 기금들이 부동산에도 투자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기금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 요번에 아시잖아요. 그 어딥니까? NBK. 거기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에 비해서 가치 투자니 아니면은 뭡니까? 정치적인 성격을 훨씬 좀 덜 띄는 편이죠. 얘들은 이스라엘 관련되는 데는 안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요. 그리고 또 ESC 이런 것도 하고 우리나라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둘 다 죽으라고 미국 기술주의에 투자를 많이 해갖고, 어쨌든 한국이 거꾸로 노르웨이를 모방해가지고 많이 가고 있더라. 벤치마킹을 많이 했더라. 우리나라 잘하는 거야? 모르죠. 뭘 좋은 걸 내가 뺏겠다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너무 위험해. 내 생각은. 하여튼 얘들은 형님 단순하게 얘들은 투자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얘가 투자되면은 뒤에 그 개인이나 개미들이 우르르 달라붙는 스타일이거든. 그렇지. 기금이 가면은 따라가잖아. 지가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지. 여기서만 강의하고 국민의힘 쪽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 근데 내가 MPS 빨리 현금 자산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 국민의힘 쪽에 너무 세. 말하니까 너무. 물어뜯을 좋은 뭐를 지금 만들어줬네. MPS는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저거끼리 움직여요. 자산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 이번 국회에서 많이 저 부분이 토론됐어. 그래갖고 일단은 지금 성과가 워낙 좋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영태 말하고 똑같지. 아니 지금 근데 그게 성과란 게 선생님만 국민의힘이야 지금 기준이 이야기가 결론이. 선생님만 국민의힘 같다니까. 위험하다고. 현금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저기 연금이 장기 재정 수지, 장기 연금 수지를 고쳐가지고 2000 몇 년도 2070년도에 고갈될 거가 많이 좀 뒤로.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니까 처음에는 2035년 고갈이다가 그게 2070년이 됐다가 2090년이 될 수도 있는 게 돈을 벌어오면 이게 이제 볼러타일 하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만일에 그게 아니라 까먹었다. 그러면 2070년 가는 게 갑자기 2035년으로 내려올 수가 있어.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은 15% 20% 수익률 그러고 있거든요. 얘들이요. 맞아요. 그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7% 8%가 정상적인 거지. 몇십 조가 나온 거야. 특히 한국에 투자했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많이 했어요. 국민연금이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엄청나게 봤거든요. 좋게 하지. 좋게 하는데 그 주가를 떠올리는데 역할을 제일 많이 한 게 MPS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MPS가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게 떨어지겠죠. 규모가
얘들이 사이즈가 한국 경제, 그러니까 한국 정시 수준을 넘어서는 애들이에요. 솔직히. MPS는 덩어리가 아까 1조 달러라고 그랬잖아요. 1조 달러. 한국 주식 시장 전체를 흔들흔들 해버리는 애들 수준이에요. 규모가 큽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자. 저 일본을 집중적으로 좀 이 분석해 주지. 예? 일본? 일본의 예. 작은 문제를 어. 집중적으로 이 저 한국만 씹지 말고. 씹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번 강의 때 일본 내가 열심히 했는데 형님한테 내가 따로 해줄게 일본은. 자, 이제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오케이. 빨리 끝내라 지금 난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지구적 경제학을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게 일단 객체가 보십시오. 자산, 자금 보면은 밑에 써놨듯이 자산과 자금은 수요 공급 관계로 인해 가지고 총량적으로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치한다예요. 그래서 아까 한 190조에서부터 한 2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쪽이 다 250조. 250조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그 재정 적자가 37조. 숫자가 대충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미국 GDP의 1.5배 이 정도 되거든요. 세계 GDP 총량하고 비교하면 어때? 세계 GDP 총량요? 세계 GDP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한 사우스는 또 빼네. 그거는 숫자도 아니에요. 사우스는 빼고. 사우스는 숫자가 안 돼. 사우스 GDP는 빼고. GDP 숫자가 안 되니까 미국이 한 30%라고 할 때 총액에 미국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 계산 나오죠. 한 60조에서 70조 정도 되지요. 총 GDP가. 미국 GDP가 한 대략 30조 달러로 봐야 되고. 그래, 전체로 30조까지 안 돼. 30조까지 안 되고 한 25조 이 정도. 전체 100조? 예, 대략 그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대략 숫자가 나와. 그런데 돌아다니는 돈은 아까 250조쯤 된다 그랬잖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산도 250조 정도 된다 그러고. 오케이. 자산이. 그걸 갖고 투자를 하고 불리고. 근데 중요한 게 2000년에는 그게 50조밖에 평가가 안 됐던 게 250조로 평가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만큼 실제 물량이 늘어났냐? 실제 물량도 좀 늘었겠지. 근데 이제 화폐량이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다. 비교가 안 되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보면은 양적 완화들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만날 하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만날 하는 게 양적 완화고 미국도 엄청나게 돈 풀었고 그러니까 화폐 가치는 두두두둑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50조가 뭐 실질적으로 성장했다고 해봤자 한 7, 80조 성장해서 많이 했을 건데 그 정도도 성장 못해요. 세계 실제적으로 GDP 뭐 수치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근데 현재 250조로 평가되고 있으니까 거품의 양도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거품의 양도.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숫자가 별로 안 크다니까. 그러니까 조자 빼고 250. 일률적으로 그 영향을 이야기하는 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뭐야 어려운 이 숫자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일단 보세요. 미국이 제조업이 유럽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미국 총주식은 지금 현재 61조거든. 그 중에 다른 건 다 빼놔놓고 M7이 17조 달러 정도 돼요. 그걸 빼고 나면은 43조 정도 되거든. 43조는 그 유럽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평가를 받고 있어. 그거는 똑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 43조로 평가받고 있는데 똑같은 주식이 근데 유럽에 가면 그 20조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고. 그럼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의 버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전체에 대한 버블도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ICT 산업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건 그래요. 독점적이 유지되는 경향만 있으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건데 잘못되면은 버블이라는 건 원래 꺼지기 마련이고. 근데 이게 지금 얼마만큼 불려졌냐.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뭐가 버블이 되면은
그냥 이 파국이 온다는 그 생각을 한 번씩 파국은 아니죠. 엄청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와요 지금은. 옛날에는 그걸 조율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 손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조절 능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있어. 일단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형님. 계속 커질 수는 없잖아, 버블이. 근데 문제는 이제 형님 말하는 지금 공황이라는 건 항상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야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려서 툭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 쉽게 오지는 않죠. 근데 만일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트럼프 관세 정책과 관련해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은 그것도 문제는 덜컥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다 손 놓고 있지 않으니까 조절 능력이 옛날에는 다 손 놓고 막 선전선동하고 지랄 발광했지만은 일단 제 형님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거든. 이게 끝인데 일단 내가 볼 때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그 소강 상태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 괜히 알겠습니다. 예상하는 사람이 옛날에 10%에다가 예상하는 사람이 한 50% 되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괜히 디스크를 갖고 갈 필요. 정의를 한다는 거는 위험 자산으로부터. 내가 죽일 놈이라는 이야기야. 아니 위험 자산으로부터 일단 안전 자산으로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야. 알았습니다. 시점을 올해 말 내년 초 우리 얘기하는 건 조금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아니 일단 내년 초라 그러는 건 아까 시점은 2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그 다음에 올해 말에 한 번 더 이자율을 내릴 거다. 미국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 생각에는 내년 초 그리고 또 있잖아요, 형님. 지금 버블 상태를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를 퍼센테이지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더 벌겠다고 할 필요 없이 정리를 해도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다. 마치고 질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